네, 레스카페 화가 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인상파라고 할 때 그 파리 인상파의 첫 전시회가 1874년 4월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상파 전시회가 열린 게 그로부터 9년 뒤인 1883년에 보스턴에서 열렸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빨리 미국의 인상파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됐죠. 물론 미국의 젊은 화가들이 파리에 유학을 하고 돌아온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즈음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상파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인상파 화가 찰스 커트니 커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커런의 여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진도 있고 자화상도 있고 다른 화가가 그려준 그림도 있죠. 커런은 그 켄터키주에 있는 하트포드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자란 곳은 오하이오주였고요. 신시내티 디자인 학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살이 되던 해에 뉴욕으로 가서 이제 국립 디자인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죠. 이곳에서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26살이 되던 해에 이제 펜실베니아 아카데미의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됩니다. 거의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커런은 이곳에서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29살이 되던 1889년 커런은 대서양을 건너서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서는 그 아카데미 줄리앙에 입학을 해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죠. 이때 그 스승이 이제 르페브르, 그 다음에 벤야민 콩스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커런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그 미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을 해서는 이제 본인이 공부를 했던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네, 산들바람 부는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바람 부는 날이면은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시집이 있었죠. 압구정동 대신에 이제 뚝길로 나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한 옷들을 또 이불인가요? 풀밭에 펼쳐놓는 여인들 주위로 이제 바람이 지나가고 있죠. 여인들의 치마와 빨래가 부드럽게 날리고 있고 플립들도 몸을 눕혔습니다. 여인의 그 앞니마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보다가 문득 그림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기 전 그 작품이었었죠. 그림자라는 작품입니다. 빨래를 넣는 여인의 그 등 위로 내리는 햇볕이 참 따사롭죠. 또 붉게 달아오는 여인의 얼굴을 보니 좀 더운 날씨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얇은 천에 떨어진 나무들의 그림자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문인화에서 대나무를 그려놓은 듯합니다. 수련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수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화가가 모네인데 그 커런의 수련은 좀 모네와는 좀 많이 다르죠. 이제 사실적인 묘사에 이제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을 따는 여인들의 옷과 양산, 그리고 그 수련의 색이 비슷한 계열이어서 그림이 더욱 화사해졌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네, 파리 끌리니 정원의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햇빛이 잔디밭에 아주 눈이 아프게 쏟아지고 있어요. 온통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곳에 그 여인이 들고 있는 붉은 양산이 아주 선명합니다. 보색 관계이기 때문이죠. 책에 부딪힌 햇빛이 그 여인의 얼굴을 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양산들이 또 있어요. 아주 근사한 그 파리의 오후 풍경입니다. 릭상브르 공원이라는 작품이죠.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온 그 미국의 화가들은 이제 파리 인상파의 영향을 받고 이제 귀국해서 미국의 인상파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화는 전파되면서 이렇게 원형으로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듯이 그 미국의 인상주의는 기존에 있던 미국의 전통적인 사실주의 기법하고 그 파리의 인상주의 기법이 이 섞인 상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느낌이 이 작품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죠. 파리의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글쎄요, 이 작품은 이제 제가 보기에 커란의 작품 중에서 가장 그 파리 냄새가 많이 나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 그 가로등과 그 길을 적시고 있는 물에 반사되는 빛, 또 배경에 어렴풋한 그 건물의 윤곽, 뭐 이런 것들이 그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서 그 볼 수 있는 표현 방법이거든요. 비 오는 날 파리 참 멋있습니다. 1903년 이제 동료 화가들 초청으로 그 뉴욕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크렉스무어라는 데가 있어요. 이곳으로 이제 커런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렉스무어는 그 허드슨 강, 뉴욕을 그 지나가는 강이죠. 그 강 계곡 그 옆에 있는 고원지대였어요. 이제 화가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곳에서 그 자연과 그 어떤 그 열기에 화가들의 열기에 아주 매혹된 커란은 이제 여름 하우스하고 화실을 이 크렉스무어에다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결국 그곳의 중심 인물로 이제 커란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또 젊은 화가들을 또 지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내의 도움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그 풍경화 또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 커란은 이제 죽을 때까지 뉴욕과 이제 크렉스무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위라는 작품입니다. 높은 바위 위에 여인 두 명이 이제 올라가 있죠. 사실 19세기 말, 이제 이 세기 말은 그 산업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산업화의 그 폐해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됩니다. 도시가 비대해지고 또 도시 생활의 그 추한 점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게 되죠. 그러자 미국의 그 인상파 화가들은 그 이전에 간결하고 또 소박했던 생활들에 대한 향수를 그림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반작용 같은 것 아닐까 싶은데 그 자연 풍경과 또 풍경 속의 여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여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어떤 꽃인가요? 정말 눈이 부시죠? 그 커란의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듯 그 푸른 하늘, 또 햇빛, 그리고 평화로운 여인들과 그 아이들의 그 모습, 뭐 이런 건 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그 우아한 실내의 풍경과 여인들, 또 아이들 묘사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런은 그 자주 프랭크 벤슨이라던가 또 마리 커셋하고도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우아한 여인들이 이렇게 거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이제 등장하는 작품은 또 비평가들이라든가 또 당시 관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좀 이렇게 섬세하지는 않지만 느슨한 붓질 또 생생한 색 이런 것들이 그 향수를 느끼게 하는 주제하고 아주 잘 어우러졌죠. 언덕 위에서라는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커런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그 미국의 전통적인 사실주의하고 또 파리의 인상주의가 어우러진 그러니까 미국식 인상주의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언덕 위에 앉은 그 세 명의 여인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모녀 또 어떤 사람은 자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역시 햇빛은 그 등 뒤에서 따뜻한 느낌으로 좀 비추고 있고 흰 구름하고 파란 하늘 또 기도하는 듯한 그 손의 자세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굉장히 또 신비스러운 느낌도 주고 있죠. 글쎄요, 이렇게 뭔가를 내려다보다가 눈이 부신 걸까요? 아니면 묵상을 하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미풍도 불어나오고 또 모든 것이 정리된 듯한 그런 고요함도 함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이게 어떻게 꿈속의 한 장면일까요? 아주 굉장히 몽환적인 작품입니다. 이 들고 있는 등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그 여인의 옷에 아주 부드럽게 그 스며들었죠. 참 대단한 그 묘사죠. 햇빛과 연모라는 작품입니다. 자,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 평원이 그 끝은 이제 하늘하고 닿았고 또 그 경계도 사실 모호합니다. 그 카메라의 그 우리 기법 중에서 아웃포커스 기법처럼 마치 그렇게 그려진 작품이죠. 앞에 인물은 선명하고 뒷 배경은 좀 흐릿한 이런 것들이죠. 그 어떤 이런 기교가 거의 절정에 달한 느낌이 들어요. 커라는 이렇게 광대한 자연과 그 여인이 결합된 주제를 자주 사용했는데 다른 미국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모란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머리 위로 아주 햇살이 부서지고 있고 또 그 부서진 햇살은 그 소녀가 안고 있는 꽃잎 위에 반사되면서 빛이 알갱이가 되어서 아주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마치 우리 카타로그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비추듯 그림 전체에는 아주 빛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요 꽃도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햇빛 내리는 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장쾌하죠. 그 산 꼭대기 위에 올라서서 허리에 양손을 걸치고 햇빛이 가득 내리는 계곡을 바라보는 그 젊은 여인의 그 당당함, 아주 호쾌함 이런 것들이 눈부시죠. 그 바람에 날리는 치마 밑으로는 맨발입니다. 신발은 그 옆 어디엔가 벗어 놓았겠죠. 그림 속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 당당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근데 그런 점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좀 당당함 이런 것들. 그림 속 여인이 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한낮의 햇빛입니다. 마찬가지로 햇빛 아래 여인들이 바위 끝에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언덕 위에서보다는 좀 더 인상파답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푸른 하늘이 화면의 반을 넘게 차지하면서 인물들이 도드라져 보이죠. 뭐 스틸컷 같은 느낌도 있고요. 방에다 걸어두면은 아주 환한 빛이 방 안으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미국 인사파 화가들이 사용한 고전적인 방법은 주요 주제로 이제 여인과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죠. 미국 인상파 화가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19세기하고 20세기가 겹치는 때였는데요. 세기 말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예술가들에게는 이제 좀 더 감각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 그런 그 주제로서는 여인과 자연이 가장 잘 어울렸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커란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커란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화풍의 작품을 보여주었어요. 인상파의 느낌이 강한 작품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작품은 사실적인 그런 작품도 있고 또 어떤 작품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그런 작품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그 화풍의 한 가운데에 있는 작품은 쉽게 어떤 주의 또 어떤 화풍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쉬운데 그 경계에 있는 작품들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자, 이 그림은 어떤 화풍의 작품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작품이라면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면은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유파를 보려고 그림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커란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